어제 시장은 좋았지만 지금 며칠 동안의 시장은 1%에 넘는 강도로 오르고 빠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S&P가 10% 이상 조정을 받았잖아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부분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시장은 다시 반등을 올라가든지 최소한 빠지는 것보다는 옆으로 가든지 라는 확률이 더 커져 있는 구간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논리값에 대한 내용이 페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계속 하락하던 시장이 단기적인 하단을 만들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의 반등이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FOMC가 있었던 날입니다. 다행히 FOMC로 인해서 지금 페드 풋이라고 우리가 기대할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페드 풋을 기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정도의 역할은 해준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교육생 PD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결과는 일단 금리는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던 대로 유지된 부분 4.5%,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99.9%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리고 이 금리 결정뿐만이 아니라 경제에 대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전망치가 실질 GDP 기준으로 기존의 2025년에 대해서 2.1%를 보고 있던 부분을 1.7%로 낮췄고, 그다음에 코어 PC에 대해서는 2.5에서 2.8%로 높였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 성장률의 감소 그리고 물가의 상승이라는 현상을 페드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데이터에 반영시킨 부분들이 나타났고, 그 대신에 그게 아주 크게 지속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올해에 대한 전망치는 그런데 내년에 대한 전망치는 2.0에서 1.8로 성장률을 떨어뜨렸지만 올해를 1.7로 낮췄기 때문에 올해의 낮아진 성장률 대비 2026년에는 성장률이 다시 소폭이지만 올라간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코어 PC에 대해서도 26년에 대한 데이터를 2.2%에서 그대로 2.2%로 유지시켰습니다. 이 말은 장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까지 페드가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전망치에 대한 숫자들은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숫자들이 나왔네 라는 정도의 느낌이라서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데이터들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질문이고요. 네. QT 추가 테이퍼링 관련돼서는 국채는 기존에 250억 달러 월간으로 하던 걸 50억 달러로 레벨을 낮춰서 매도 규모를 줄였고요. 그리고 MBS는 350억 달러 수준을 유지시켰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이게 250억 달러를 한다고 해서 250억 달러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맥스 250억 달러를 한다라는 것인지, 페드가 원하는 조건이나 상황에 맞지 않으면 250억 달러를 안 할 수 있어요. 그게 맥스에 대한 기준이지 이것을 정해진 감소 규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서 이게 50억 달러로 줄였다는 것은 시장이 당연히 유동성 증가라는 팩터로 좋게 해석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해석뿐만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오투가 말씀드릴 때 글로벌 유동성 줄지 않는다, 받아댔다, 강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는 그 누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고려사항은 지금 재무부와 관련돼서 스케줄상 지금 정부가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최근에 사라지긴 했지만 부채 한도 이슈도 최근까지 계속 문제가 등등 여러 가지 실행적인 부분에서의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중앙은행 혼자만 정부를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를.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서 간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버퍼를 마련한 필요성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행적인 부분에 고려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협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좋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다른 사람들도 신경 쓰면서 일을 하고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니까요. 파월이 이제 그 말을 하기 시작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사람들이 하도 이제 올해 반복적으로 되고 이번에도 그런 상태가 발생해서 그걸 파월 타임, 파월 모멘트 뭐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이 많이 나왔던 것보다는 질문이 많이 줄어든 게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난번 회의 때까지는 정치적인 것에 관련된 입장과 정말로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간보는 아주 무례하고 건방진 질문들이 기자들 입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건방 떠는 모습들이 안 보이고 지금 주가가 개박살 나고 이런 상황에서 파월이 FOMC가 페드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나라는 부분들 때문에 쓸데없는 질문이 많이 안 나왔다라는 게 가장 눈에 띄었고요. 두 번째는 이 지속 가능한 부분이 과연 있느냐. 지금 경제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 정말로 경제에 문제가 없다라고 페드에서는 보고 있는 거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이 진짜 맞느냐. 그리고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면 페드가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나한테 줄 거 있어 라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 부분들의 내용이 대부분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뭔가 줄 거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주는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대답들을 충분히 해준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세상은 O2의 영상도 그렇지만 모든 데이터가 유튜브에 다 남아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거짓말을 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놓고 자기가 다른 얘기를 하면서 탈진실의 시대를 자꾸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들이 다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O2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뭐라 그랬습니까? 파월의 말하는 태도, 분위기가 매우 소극적이다. 적극적이지 않다. 문제를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하기 싫은 거 하고 있고 이제 겨우 발맞춰 가는 정도로 해주는 사람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번 회담과 지난 회담을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목소리를 내고 있는 톤이 전부 다 훨씬 하이톤을 사용하면서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목소리가 말하고 있고요. 손짓의 제스처를 우리 동양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은 손의 움직임을 통해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지난번 회의 때까지는 거의 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회담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손을 많이 사용하면서 설명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지난번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난번에는 이렇게 자료만 보고 얘기하면서 안경 너머로 사람들을 이렇게 크게 흘깃흘깃 보는 방식으로 누가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쳐다봤는데 지금은 제대로 된 각도에서 안경을 통해서 사람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까지 확인하면서 보고 있는 파월의 모습을 봤습니다. 이것 뭐냐면 다시 내가 주도권을 전보다 쥐고 있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 내가 뭔가 해줄게. 라는 의지를 명확하게 보이는 바디 랭귀지를 무척이나 많이 사용한 모습을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공부 차원에서도 한번 봐보십시오. 트랜지토리라는 단어가 이 문제가 많이 됐던 단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단어고. 근데 이번에도 그 기자가 질문해서 그 짓궂게 혹은 기자의 역할에 충실히 이 트랜지토리에 관련된 부분의 단어를 사용해서 질문을 했고요. 너희들 그때처럼 또 뭔가 실수하는 거 아니니? 문제 있는 거 아니니? 등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역시 그 파월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분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는데 한은의 지금 현재 우리 총재님처럼 그 스캇 벤세트 장관이 많이 공격했어요. 이 지금 선거하는 과정에서나 선거 이후에서도 페드의 책임이 되게 컸고 그 부분에 트렌치토리라는 잘못된 판단에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그 문구를 가지고 사용돼서 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재치 있게 이렇게 넘긴 것 같아요. 뭐냐면 트렌드 스토리라는 것을 어느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기자에게 되물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 부분을 지금 코로나 때 얘기하는 거냐라는 부분을 얘기했더니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지금 내가 트렌드 스토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타리프가 있는 지금 관세가 있는 지금의 트렌드 스토리라는 것과 연결해서 지난 관세 정책이 나왔던 트럼프
트럼프 1기 때에 그때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미친 영향이 트랜지토리였다라는 부분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문제가 갖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트랜지토리라는 단어를 관세라는 타리프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버림으로써 자기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쓰고 있는 정책에 너희들이 지금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어라는 것을 언어의 유희를 통해서 갖다 붙여버린 그러한 센스 있는 대답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파월이 그 관세가 나타나는 게 확실하니까 이 부분에 대비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먼저 사놨다. 우리도 많이 하잖아요. 라면 가격 인상하기 전에 라면 가격 많이 사놓고 요즘은 옛날보다 좀 그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서 그런지 예전에는 그 소주 가격 올리고 맥주 가격 올린다 그러면 그 전에 잔뜩 쟁겨놨잖아요. 요즘은 뭐 적게 드시니까 좀 안 하시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그 가격이 어떤 요인으로 올라가든 지금은 관세 때문인 거죠. 그 전에 그 재고를 확보해 하려는 노력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건 매우 정상적인 경제 활동입니다. 당연히 제도의 영향을 받고 그 영향을 받는 제도에 내 마이너스 영향을 줄이겠다는 정상적인 활동이죠. 그런데 예를 든 게 세탁기나 이런 가전제품들이었어요. 이런 쪽은 아직 그런 얘기도 없고 상황도 아닌 제품들까지도 지금 이 틈을 이용해서 가격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라는 정책에 의해서 이것을 빌미로 가격을 올리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전반적인 그 물가의 상승이 딱 정해져 있는 해당되는 영역만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에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페드가 인지하고 있다라고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이유도 없는 물까지 다 가격 올리네 라고 하는 경제 부담이 되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양쪽에 어느 쪽으로 진행이 될지는 아직은 너무 판단하기는 빠른 상황이죠. 파월의 발언 때문이라기보다는 페드의 정책 때문이라고 해야 되겠죠. 말씀드렸다시피 QT에 관련된 부분이 핵심적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혹은 기대하는 것만큼 좋은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동성 관련돼서 플러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관련돼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위험자산이든 안전자산이든 자산에는 모두 플러스 값을 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사이에 안전자산으로 금의 가격이 올랐다라면 어제 파월의 멘트가 좋게 나왔고 시장이 안정이 됐다라면 금 가격은 빠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은 작동한 게 아니라 그냥 안전 빼고 자산들이 유동성이 증가하니까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이전에 쏠려 있는 상태인데 쏠린 상태에 유동성이 들어와서 그 부분이 더 가격이 올라갔다면 쏠린 상태라는 것은 변동이 없겠죠. 말씀하셨듯이 성장 전망과 물가 전망이 조정이 있었는데 그 조정을 이미 시장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의 범위를 더 뛰어넘을 만큼 안 좋게 성장률을 떨어뜨리거나 그것보다 더 높게 물가를 올리거나 라는 부분에 조정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 것이지 우리 시장은 금융시장은 모든 변수들이나 상황들을 선반영하기 때문에 혹은 또 선반영도 지나치게도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것들이 이미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대보다는 괜찮은 숫자들이 나왔다라는 것이 어제 그러한 성장률과 물가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였고 오투도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근에 지난주부터 나스닥 100 ETF를 매수를 해놨잖아요. 그러한 생각들을 다 흐름을 한 발을 앞서느냐 두 발 앞서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겠죠. 네, 그러한 기대치들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어제 시장은 좋았지만 지금 며칠 동안의 시장은 1%에 넘는 강도로 오르고 빠지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하락만 하고 있던 상황에서 지금은 와리가리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S&P가 10% 이상 조정을 받았잖아요. 단기간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괜찮은 부분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시장은 다시 반등을 올라가든지 최소한 빠지는 것보다는 옆으로 가든지라는 확률이 더 커져 있는 구간에 와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 와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 요즘은 기계들도 사람보다 더 많이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계들은 충분히, 그리고 기술적 분석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메리트를 많이 느끼는 선을 여러 개 긋고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논리값에 대한 내용이 페드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계속 하락하던 시장이 일단은 단기적인 하단을 만들었다라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게 첫 번째 긍정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의 반등이 지난 고점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다른 얘기예요. 지금 나온 정책으로 인해서 페드의 멘트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고점을 경신할 수 있는 논리가 생겼느냐라는 것에 저는 오투는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나온 건 없어요. 뭔가 놀라지 않게 해주고 안정감을 준 거지, 다시 에너지를 더 좋게 세게, 그래서 이 에너지 드링크만 먹인 만큼의 시장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는 내용은 저는 확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살아날 확률이라기보다는 뒤져가던 것을 안정시켰다라는 정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 시장은 많이 팔던 것들 QT 규모를 줄여준다고 하니까 공급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럼 공급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가격에 유리하겠죠. 파는 사람이 줄어들면 수요가 동일해도 더 체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수요 쪽에. 그러면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금리가 하락한 부분이 있었고, 근데 이 MBS 쪽이나 이 국채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의 정책이 신용도와 하이힐드 스프레드나 이런 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한 주 정도를 보면서 시장 분위기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국채에 있어서는 안정감을 만들 수 있는, 금리가 너무 높지 않아지는 혹은 조금 더 하락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겠죠. 일단 글로벌 경제 전체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문제가 될 때 누군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은, 한마디로 지금 시장이 고화된 것 같은 느낌, 엄마 아빠 다 없어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페드 FOMC의 이번 회의로 인해서 아빠는 계속 있는 것 같은데 뭐라 하고 깽판 놓고, 근데 엄마가 외출했다가 돌아온 것 같아 라는 느낌을, 엄마가 지금 빨래만 하고 밥은 안 주는 것 같았는데 있긴 있었지만, 근데 엄마가 다시 나도 좀 신경 써주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을 받은 점에서 불확실성이 줄어들었다고는 못하겠지만 뭔가에 기댈 곳은 생겼다 라는 정도로, 전보다는 플러스 값을 혹은 마이너스 값을 줄이는 그러한 정도의 영향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지금 바닥을 잡았다라는 인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과 일정 기계, 그리고 그것이 유동성의 증가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조합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서는 오투는 이번 주부터는 주식을 파는 걸 조심하라고, 조심하는 걸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컨센서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화 될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하락에 대한 추가적인 행동보다는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하고, 그 반등을 일단 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식으로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갈 겁니다. 그 관련된 부분의 안정감을 조금은 확보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오투도 편한 관점을 지금 단기적으로는 넣을 생각입니다. 오늘 다행히 매우 어려웠던 시장 환경에서 FOMC의 분위기와 내용이 둘 다 좋은 쪽으로 나와서 조금 여유를, 우리가 요즘 날씨도 너무 안 좋았잖아요. 봄날이 좀 찾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고, 지금 우리 교육생 PD처럼 새롭게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FOMC와 페드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 기초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내용을 이 영상 뒤에 보실 수 있도록 같이 클립을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늘의 전략 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오늘 3월 19일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내일 중요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 푸시라는 사람들의 기대치가 지금 암작동을 하면서 그럼 내가 기댈 수 있는 게 뭐지? 라는 부분에서 전통적으로 중요했던 페드 푸시라는 그 부분에 기대를 가져도 되나? 라는 지금 시각을 가지고 내일 FOMC를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성은 조금 오래 들어와서는 다시 좀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의미와 내용의 진행되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월 20일이죠. FOMC가 발표가 날 예정인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FOMC가 어떻게 발표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또 속보 형식으로 콘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FOMC가 무엇인가요? FOMC요. FOMC. F는 페더럴이고요. O는 오픈이고요. M은 마켓이고요. C는 커미티입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따로 들었냐면 어떤 용어가 있으면 그 용어를 우리 말로 해석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접하시겠지만 실제 그 말을 원어대로 해서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말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좀 우리가 좀 잘 익숙치 않은 그러한 단어들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공개라는 말과 오픈이라는 말이 그냥 직역을 해서 해놨는데 실제어를 보면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FOMC는 그래서 12명의 그 전 지역별로 미국이라는 것은 뭐 사실 주 하나가 하나의 나라 규모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개 지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대표자들이 금융 관련된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전체 금리 정책과 그리고 유동성 정책 그리고 예전보다는 더 롤이 커져 왔는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성장률과 실업 관련된 부분 이게 점점 시점이 지나오면서 자신의 하는 역할들이 커져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금리 정책만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물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물가만 다루다가 물가와 성장을 다루다가 물가와 성장과 실업까지 다루는 그러한 중요한 가장 경제에서 핵심적인 기관이 FRB라고 페더럴 리저브 보드라는 각 주마다 그 부분이 있어요. 그 대표자들이 모여서 12명이 모여서 그 부분의 정책을 결정하는 회의. 그게 바로 FOMC고요. 그 결정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단기 금리가 정책 금리가 그 부분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그 금리가 주가에 영향을 주고 미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금융에서는 우리가 돈이라는 걸 다루는 거잖아요. 돈이라는 것을 돈이 많고 적고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죠? 돈의 많고 적고와 또 하나는 돈의 가격이 싸냐 비싸냐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금리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으로 얘기하면 돈의 가격입니다. 돈의 가격이 비싸면 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돈의 가격이 가격이 비싸다. 돈의 가치가 비싸다. 구하기 힘들다. 높아요. 그러면 금리가 높겠죠. 네. 교육생 PD가 오토한테 돈이 너무 없어서 돈이 너무 없어. 돈이 너무 없는데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그럼 1년에 100% 해도 되겠죠. 근데 그냥 뭐 잠깐 내일 드릴게요 라고 하면 돈 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10,000원만 줘.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정해지는 것이 기간과 신뢰도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정해지는데 그것이 높아지면 높다라는 것은 뭡니까? 비싸다라는 얘기잖아요. 비싼 것은 서로 간에 오고 가는 게 많아지겠습니까? 비싸지면 어떤 것이 줄어들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경제 활동을 하는데 돈의 오감이 줄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금리를 낮춘다는 것은 돈의 오감을 빨라지게 커지게 하겠죠. 그래서 경제가 안 돌아가라는 부분에서는 금리를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경제 지금 잘 안 돌아가. 낮춰야 돼요. 낮춰야 되겠죠. 경제가 잘 돌아가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물가가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힘들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높여야 돼. 높이거나 유지를 해야겠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의 정책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번 기대치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 저번 교육 과정에서 이제 FOMC 말씀해 주면서 점도표를 또 봐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이 점도표라는 건 또 어떻게 보는 건지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도표라는 건 뭐냐면 지금 2025년이잖아요. 그러면 2025년 그럼 내년은 2026년이겠죠. 그래서 한 3년 정도의 기간을 하고 뭐 장기적으로도 보면 맞출 수도 없는 거 이거 요즘은 2, 3년 뒤에 일을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이 현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떠나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요즘 4%대잖아요. 그래서 올해 금리는 이 정도가 돼야 돼라고 거기 그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2025년 금리는 이 정도에 있어야 돼요. 2026년, 26년 금리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에 있어야 돼요. 라고 각자 자기의 생각들을 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점으로 표현됐으면 이 점의 평균값이 있겠죠. 이 점들의 평균값이 뭐 여기라고 칠게요. 이렇게 돼 있으면 금리를 페드가 점차적으로 금리를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요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뭐 이번에 2개나 2.5배 정도 조정폭이 왔다 갔다 하면 안정권인데 뭐 2.5배가 뭐예요? 3개, 4개로 움직이면 굉장히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어떤 부분인가요? 2개에서 뭐 3개 정도 왔다 갔다 하면 괜찮은데 그 이상 올라가게 되면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 뭐 점도표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확률, 인하 확률이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세 번이냐 라는 표가 점도표 말고 따로 있어요. 그거는 네. 이 페드 와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그 여러 가지 그 앞으로의 어떻게 될 것 같은 예상치가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5년에 금리를 한 번 인하할 것 같으냐 아니면 세 번 인하할 것 같으냐. 세 번이냐면 그게 다음 달이냐 다다음 달이냐 라는 부분에 확률을 계산해놓은 표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시는 거고 이 점도표는 전체 레벨을 한 해가 아니라 여러 해 장기적으로 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전보다 이제 내년 후년 거는 잘 안 봐요. 사람들이 어차피 잘 맨날 바뀌는 거고 어떻게 맨날 봐. 한두 번 보지. 근데 올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의미 있게 보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올해 리세션이 만약에 온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만약에 그런다 하면 지금은 연초에는 그 얘기가 없다가 지금 많이 생긴 상황이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 대해서 페드도 생각이 같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어려운 상황이 전보다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어려운 상황이 커지면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올려요, 낮춰요? 낮춘 거에 대한 시장이 기대를 하고 그게 채권 시장의 금리를 낮추는 쪽으로 작동을 해 있는 상태죠. 그러면 만약에 페드가 금리를 낮춰요. 그러면 시장은 나 그걸 이미 반영해 놨어 라고 하면 페드가 금리를 낮추는 날 금리는 별로 시장 금리는 변동이 없겠죠. 이미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근데 한 번 낮출 거라고 반영을 해놨는데 페드가 이번에 낮추고 말하는 거 보니까 또 낮출 수도 있을 것 같네 라고 하는 것이 그날 확인이 된다면 시장 금리는 그날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빠지겠죠. 왜냐하면 나는 한 번 낮출 것만 반영해놨는데 한 번 낮추는 거는 현실화됐고 추가로도 가능성이 있는 멘트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는 그 부분을 또 반영해야죠.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죠. 그건 뭐냐면 지금 현재 3월 달이잖아요. 우리 네. 3월, 4월 쭉쭉쭉쭉 해서 12월까지 있겠죠. 그럼 12월까지 있고 지금 현재 금리가 이제 4.5 수준에서 여기는 5 여기에 25bp씩 움직이기 때문에 4.75, 4.25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여기 하나 더 쓰자. 4.0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낮아지는 부분, 높아지는 부분 이렇게 표를 해놓고 지금 현재 여기 있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이건 실제가 아니에요. 확률이에요. 확률이 한 번 낮출 것 같아 다음 달에 라고 하면 얘가 여기에 가 있겠죠. 여기에 확률이 제일 높게 나오겠죠. 2번 낮출 것 같아. 근데 2번 낮추는데 그거를 11월에 낮출 것 같아 라고 하면 여기에 제일 확률 높은 값이 써 있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경기 상황이 그렇게 리세션 가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반영을 확률을 해놨는데
한 달이 지나서 그 정도 우리 지난달에 생각한 정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라고 하면 이 가장 확률 높은 값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어느 쪽으로? 상황이 괜찮으면 금리를 올려요, 낮춰요? 낮춰야 돼요. 상황이 좋은데? 좋으면 올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확률이 다시 여기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로 다시 제일 높은 확률 가격이 올리면서 금리를 한 번밖에 이나 두 번 할 줄 알았는데 상황 보니까 한 번 하겠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거려요. 그것을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두 번을 나타낸다고 한 것은 연초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은 두 번을 많이 가장 확률 높게 얘기하고 있고 또 상황이 바뀌면 계속 바뀝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점도표랑 이 배드와치를 봤을 때. 지금은 시장이 더 페드보다 더 많이 우려를 안 하다가 경제 상황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이 더 걱정을 안 하다가 최근에는 이 페드 와치는 시장의 의견이에요. 페드의 의견이 아니라 그 페드의 의견과 동일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페드를 보는 사람들의 이 시각이 지금은 더 많이 우려가 커져 있는 상황. 전보다 한 달 전보다 연초보다 그 상황이 지금인 거죠.